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3천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방역에 다시 비상에 걸렸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기대감을 안고 있던 자영업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네, 조지현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전화 연결해서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단계적인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 이제 한 달째인데 내일이면 여전히 확진자 수가 많은 상황인데요. 우선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에 자영업자분들 상황이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 일상 회복을 위해서 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을 일부 업종 제외하고 좀 풀어준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 2년간의 영업 부재를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뭐 이제 영업 제재가 있을 때보다는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요즘에 알바생이라든가 이제 일하시는 분들 구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어서 또 이제 저희 뭐 가족이나 이런 분들까지 다 동원해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파티룸 공간 대여업을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연말에는 송년 모임으로 많이 찾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작년 이맘때와 비교를 하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작년은 코로나 이후에 그 연말이 처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이긴 했습니다. 이런 그 이전의 일상으로 이제 동일하게 원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좀 두려워하셨던 분들도 계셨었죠. 그런데 반해서 올해 분위기는 좀 신뢰하는 지인들과 타인이 접촉이 없는 단독 대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한 공간으로 더 많이 찾아주시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하고 있고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까지 등장을 한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자영업자분들 사이에서는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연말 영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시 이전의 거리두기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지난주에 그 일상회복위원회 회의 목요일 날 있지 않았습니까? 예. 목요일도 하루하루 가슴 졸이면서 기다렸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러한 저희 변이 바이러스나 확진자 수치는요, 사실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저희가 가장 강력한 단계인 4단계 조치로 저희 중점관리시설들 계속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거리두기, 인원 제한, 시간 제한 이런 것도 실시를 하기는 했으나 4개월간 그 확진자 수치가 뚜렷하게 다운되지 않았었어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진짜로 확진자 증가를 잡으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동선 추적이 제대로 되는 게 그 확진자 11월 1일부터 저희 그 일상회복 시작이 되고 나서의 수치가 있는데요. 그 동선 추적이 된 확진자가 25%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3.3% 정도가 자영업자 시설에서 나왔다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수를 이루는 요양원이나 병원, 종교시설 등의 우선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확진자 동선 관리 폭을 넓혀서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야 되고, 위중증 환자 관리라든가 대통령도 말씀 주셨지만 그 중환자실 확보라든가 이런 더 디테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지금처럼 효과는 적고 보상에 대한 리스크가 큰 방역 정책이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조치가 없다라고 하면 계속 자영업자들 마음 졸이고 이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이 생계 위협을 느껴야 되는 상황들이 지속되겠죠. 네,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현재 방역 수준을 4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정부의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기 전에 그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한 달이 넘는 논의가 있었고 그 확진자 숫자의 증가는 5천에서 많게는 1만까지 예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범주 내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전 대비가 미흡하진 않았나 이런 류의 저희 생각을 좀 되짚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통령 말씀대로 지금은 국민의 일상을 멈추는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중환자실, 의료인력 확보, 참고로 저희 비응급 비중증 환자,
뭐 이런 환자 입원하고 수술을 좀 연기해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확보를 하면 적어도 1천여 개 이상의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뭐 전문가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것들, 이런 디테일들을 조금 더 갖추어야 되는데 이런 류의 말씀들이 없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예. 어제 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이나 카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는데요. 네. 아무래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일단은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 자영업자분들은 또 이 결정이 될 때까지 마음을 졸여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 아까 질문 주신 부분에 일부 답변을 하기는 했는데 예. 참 더 깊은 고민 없이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부분들 없이 그냥 습관처럼 다시 시설 관리를 하는 건 아닌가라는 부분에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또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는데 물론 업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이 같은 방역 패스 강화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자영업자분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도 그 방역 패스, 백신 패스라고 이제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니면 그 지금 이제 입장이 안 되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업종별로의 노래방이나 실내 체육 시설 등이 있는데 그 이분들의 말씀도 이제 그 어떤 부분을 이제 비말 전파를 방역의 기준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마스크를 벗지 않는 상황에서 환경에서의 이 시설들이 왜 이 집중 관리 대상이 돼야 되고 방역 패스의 그 대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불만이 매우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당한 어떤 설명이나 저희 조치를 함에 있어서 정부에서 통계라든가 어떤 설득력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 없이 여태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관리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가능하면 그 방역에 동참하려고 하는데 이런 조치들은 왜 그런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그러다 보면 저희 자영업자들은 계속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 비동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 과정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는 조치들이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요.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방안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 손실보상. 그 7월 달부터 손실보상법이 나오고 나서 7, 8, 9월 달에 지금 손실보상을 10월 27일부터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중에 50% 이상이 100만 원 이하의 지급을 받았어요. 3달 동안에 그 매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금지, 그리고 제한에 대한 부분으로 이 손실 보상에 대한 금액이 합당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금 그 시간 제한만 그 행정명령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외 인원 제한이나 객실 제한이나 면적 제한이나 등등의 제한 등에 대해서는 그 행정명령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조치를 한 부분이 사실 다시 대출이에요. 예. 융자와 대출이거든요. 3개월 동안의 영업 그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마찬가지로 대출로 메꿨는데 이 대출을 다시 대출로 메꿔서 이것도 갚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손실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히 현금성 보상이 있어야 되고 또 현금성 보상도 이 손실에 준하는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게 실정입니다. 네. 참 위드 코로나로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또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완전한 일상 회복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정부를 향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높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 어떤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저희 두 가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 그 행정명령으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거요. 강제적으로 영업 제한, 영업 금지를 했으면 이 부분은 당연히 합당한 타국
에만 봐도 여러 가지 다른 조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많이 부족한 현재 저희 국내 현실인데요. 이런 부분들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년여간 진 빚을 거의 10에서 15년간 갚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영업할 수 있는 어쨌든 보상에 대한 지금 이 부분을 다시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디테일이 있고 현실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합리적 방역을 위해서 지금처럼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자영업자들에게만 정말 집중되어 있는 방역 정책이 또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고 지금 또 효과적으로도 100%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합리적 방역 정책을 다시 좀 수립을 해서 저희 모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지연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